혹시 주변에 정말 똑똑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어떤 복잡한 주제든 막힘없이 설명하고 뭐든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근데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가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미스터리, 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때로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는지 그 심리적인 함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심리학이나 신경과학에서는 오히려 지능이 높다는 것 자체가 특정 종류의 실수를 저지르기 쉽게 만드는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석함이 오히려 세상을 보는 눈을 가리는 맹점이 되고 그 뛰어난 분석력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함정은 과연 뭘까요? 바로 지능 그 자체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완벽한 장치가 되는지 이 역설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여기 켈빈 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력학, 전기이론의 기초를 닦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천재였죠. 빅토리아의 여왕한테 직접 자귀를 받을 정도로 그 업적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천재가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가 계산한 값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무려 10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수학 계산이 틀렸냐고요? 아니요. 그의 방법론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완벽했어요. 켈빈경의 실수는 바로 포괄적 이해의 착각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세상의 모든 변수를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해버린 거죠. 그땐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방사능,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서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존재를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의 명석함이 오히려 자기 지식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만들어버린 셈이죠. 켈빈경의 이야기는 그냥 한 천재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작동하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바로 우리의 지능이 어떻게 우리를 과신하게 만드는 과신 엔진으로 돌변하는지에 대한 거죠.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 결과거든요. 사람들한테 정보를 더 많이 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 이거 정답 확실해! 하는 자신감은 33%에서 53%로 막 치솟았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실제 정답률은 30% 밑에서 진짜 요지부동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건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봐, 내 생각이 맞았네 하는 증거만 딱딱 골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거랑 진짜로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편향 맹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논리가 어디가 이상한지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면서 정작 자기 생각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거죠. 재밌는 건 지능이 높을수록 이 맹점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감정이나 욕구 같은 동기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이끌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뇌는 진실을 찾는 공정한 판사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걸 방어하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처럼 행동합니다. 똑똑할수록 어떨까요? 더 정교하고 그럴듯한 논리로 자기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기 기만은 특히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때 더 위험해져요. 이번에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전문성이 어떻게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석사진의 제왕, 폴라로이드 사대를 한번 볼까요? 이 회사는 화학사진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디지털 사진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기술이 자기네 필름보다 품질이 한참 떨어진다는 걸 정확하게 간파했죠. 하지만 바로 그 전문성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바로 미래라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지식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린 거죠. 이걸 지식의 저주라고 합니다. 일단 전문가가 되면 비전문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정말 극도로 어려워져요. 내가 아는 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알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성공의 덫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그 방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는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무서운 함정들을 도대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혜로운 생각을 위한 일종의 지적 면역 체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이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바로
이 지적 겸손함이 과신의 덫을 피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지적 겸손함 어떻게 해야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을까요? 딱 3가지 습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주장을 만났을 때 그 주장의 허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주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논리적인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가장 강한 논리와 한번 씨름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일부러 다른 사람 입장에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엔지니어라면 디자이너처럼, 디자이너라면 마케터처럼 말이죠.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편하게 말하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대신에 이건 불확실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현명한 결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명석함이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는 창문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벽이 되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